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산문집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너무 유명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한데요. 저는 검은 꽃을 읽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작가입니다. 최근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 9년 만에 작별인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에 머무르면서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의 오래된 주제들, 생명과 죽음, 자유와 한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공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작가의 추천작인 완벽한 아이를 읽었는데요. 그 책 역시 억압으로 훼손당한 채 갇혀있던 한 인간을 통해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심리치료사가 된 프랑스인인 저자 모드 줄리앵이 자신의 유년기를 매우 담담하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시작한 작은 행동,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이미 탈출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번 책이 여행의 이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인간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과하고 그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때 경험하는 안도감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얻으려면 고통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이 집 떠나면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든 떠나게 되는데 작가는 가장 최초로 맛보게 되는 달콤한 순간을 예약된 호텔의 문을 들어설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대대장이었던 군인 아버지 덕분에 이사를 자주 다녀서 자신의 패턴을 그렇게 재현하고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낯선 곳에 도착한다, 두렵다. 둘째, 그런데 받아들여진다. 셋째, 다행이다, 크게 안도한다. 넷째, 그러나 곧 또 다른 어딘가로 떠난다. 네, 저희 아빠 직업도 같고 나이도 또래라 유년기 성장 환경과 경험한 시대상도 비슷해서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 여행이 제 삶에 늘 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행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작가는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추구하려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나 이야기도 무언가를 추구하는 플롯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원래 찾으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얻어온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건 대체로 깨달음이죠.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도 영생의 비법 대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집으로 귀환한다는 애초의 목적은 달성하지만 그가 여정을 통해 진짜로 얻게 된 것은 아무리 영웅이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인간의 삶은 매우 연약한 기반 위에 위태롭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추구의 플롯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목표와 자신도 잘 모르는 채 추구하는 내면의 목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쓰여진 이야기는 주인공의 내면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을 하는데요.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마법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행의 뜻밖의 경험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김영하 작가에게 여행이란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대해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그것이 여행이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여행은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고 합니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데 영감을 쫓아서 여행을 떠난 적은 없지만
길 위에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작가는 지금의 나는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다시 현재를, 오직 현재를 살아가라고 등 떠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난다. 가서 거기 있고 싶어 하고 직접 내 몸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셸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탈여행이라는 단어인데요. 탈여행은 믿을 만한 정보원을 시켜서 여행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래요. 직접 경험하다 보면 디테일에 함몰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탈여행은 오히려 총체적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줄 베르네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역시 80일간 세계 일주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선실에만 머물렀던 여행이기도 하죠. 피에르 바야르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여행하게 하고 자신이 나중에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떤 타자를 이렇게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스스로 여행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것을 타인을 통해 경험하고 타인이 놓쳤을 어떤 것을 상상력을 통해 복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 타자의 관점을 지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장소일 때 우리는 탈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호했던 감정이 소설 속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더 명확해지듯이 우리의 여행 경험도 타자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좀 더 명료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탈여행의 관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 곧 여행을 떠날 건데요. 드러나는 표면적 목표는 아들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 목표는 여행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고 싶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깨달음은 예정된 운명의 실현처럼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영하 작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